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경에 나와 있는 고발뉴스 이상호입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공동 발표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장소와 시간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엠바고가 걸렸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기자회견이 종료된 늦은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낮에 수상 관저 앞에서 생방송을 좀 오랫동안 진행을 했더니 벌써 얼굴이 좀 빨갛게 그을렸습니다. 술 마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한일 정상회담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가운데 오늘 종료가 됐는데 얼마나 대한민국 언론들이 정확하게 보도를 해 줄지 의문이어서 제가 현장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그 의미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당초에 생중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본 현장의 인터넷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더구나 이 보안 문제 때문에 녹화로 진행되는 점, 더구나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 방문은 실무 방문이었고요. 양 정상이 공동 발표문을 채택을 했다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곳 분위기는 말이죠, 대단히 환영하는 그런 언론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상당히 공을 들여왔어요, 일본을. 당장 6월에 가장 먼저 정상 간 통화를 시도했고, 그리고 G7 캐나다에서도 가장 먼저 양자 대화를 했죠. 그런가 하면은 2개월 만이죠. 오늘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일본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한일 수교 이후에 첫 사례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곳 지금 일본의 반응은 이재명 대통령 각별히 잘 모셔라, 오히려 이런 여론이 일어날 정도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체로 안보 경제와 관련된 의제가 주를 이뤘는데요. 물론 뭐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왜 트럼프를 만나러 가는 이 시점에 일본을 먼저 들렸을까 하는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일본에 대해서 공을 들인 결정적인 내용은 한 문장으로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일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서 이를 볼 수 있는, 정말 앞마당을 같이 공유하는 나라 일본과의 셔틀 외교는 항상 모든 정상들이 어떤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상당히 희망적인 카드였는데 셔틀 외교가 중단이 되어 왔죠. 그동안 복원이 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라고 규정 선언하고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국 간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시행이 됐었는데 이게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양국 간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구체적인 합의 절차만 다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만나러 가는 길에 안보, 특히 이 경제 안보와 관련된 의제가 주를 이뤘는데요. 자, 이게 상당히 좀 생각할 만한 포인트인 게 지난 1세기 이상 항상 미국이 주도했어요. 한일 간에 좀 친하게 지내라, 니네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확인한 팩트이기도 합니다만 한일 국교 정상화도 미국이 오랫동안 공들여가지고 박정희 당시 군부 독재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 한일 간에 친해지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미국이 공을 들여왔어요. 한미일 삼각 구도를 통해서 중국의 남하를 막기 위한 오랜 수건 사업이었죠. 그런데 이게 오늘 뒤바뀐 겁니다. 결정적으로. 셔틀 외교가 복원되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의 이른바 관세 압박이라고 하는 경제적 변수, 경제적 외환 변수를 공동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경제 안보 공동체로서의 한일 간의 접근이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미국이 그동안 그토록 공을 들였던 한일 간의 이른바 협의가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미국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미국을 만나러 가는 길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한, 사실 이시바도 똑같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죠. 관세 뒤통수 때문에. 그래서 양국 간의 굳은 단결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트럼프를 상대하러 가는, 상당히 1세기 만에 정말 보기 드문 동북아의 외교적인 새로운 흐름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 미국을 대응하기 위한 경제 공동체로서의 한일 협력은 중국과도 여지가 있고, 나아가서 유럽과도 또 연합 의지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은 오늘 공동 성명에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현지에서 발표된 4개 일본 언론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지금까지 단지 무역, 투자, 교류 정도의 한일 간의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경제 협력체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그러면서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 협력 기구, 지금 APEC이나 아세안 말고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그리고 또 중국을 아마 참여시키겠죠. 이런 지역 경제 협력 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도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선제적으로 던졌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대한 커미트먼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를 대응하는 지렛대로서의 발언이고, 그게 오늘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해서 외교 무대에서 가시화된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 뜨거워라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양국 간의 관계를 내재화하기 위한 이를테면 수소나 AI 등에 관련된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 그리고 이채로운 것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수도권 인구 집중, 농업 문제, 이런 양국이 공통적으로 처해 있는 아주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양국 당국 간의 협의체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인구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게 하필이면 일본이랑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풀어나가는 양국 간의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양국이 처한 공통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동안 양국이 축적해온 자료들, 그 자료를 활용한 AI, 에이지 테크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겠다 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동맹이라고 한다면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 등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생존 동맹, 이런 식의 상당히 중요한 관계, 양국 관계가 셔틀 외교를 통해서 심화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있었다. 이를테면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경우에 기존 상한이 총 1회였는데 2회까지 확대한다. 이것은 상당히 워킹 홀리데이를 통한 일본 진출을 희망했던 젊은 세대들한테 상당히 좋은 또 뉴스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이채롭게 지켜봤던 부분은 오늘 양국 정상 간의 발표문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그것을 통한 이제 그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선순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 다시 재차 강조됐다는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과의 보도를 통해서 밝히신 내용인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특히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양국 간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처음으로. 뭐냐면 1단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이고, 2단계는 축소, 그리고 3단계의 최종적인 비핵화로 가는 그 로드맵을 제시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지난 싱가포르와 하노이 수준으로의 북미 간의 대화를 복원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한국이 이걸 추동해내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충분한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일본에도 외교적으로 던져준 선물이 있어요. 뭐냐면 양 정상은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깊이 공감했다는 것인데요. 이시바 총리는 이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 그 얘기를 오늘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일본이 북한을 바라볼 때 대단히 중요한 선결 과제이기 때문에 이걸 한국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이시바에게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큰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실용 외교와 관련된 입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주로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발표가 됐는데, 과거사 문제는 단호하다. 다만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의 합의니까 인정하겠다. 이거 근데 동의를 전체적으로 받지 못했어 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만, 이렇게 실용적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또 후쿠시마 핵 폐수 문제와 관련해서 그 지역 수산물 수입을 다시 한번 재차 농림수산 장관이 요구했죠. 그거 단호하게 딱 한 문장으로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그냥 일축해 버렸습니다. 이런 실사구시 정확한 입장. 다만 이제 향후에 조금 양국 간의 의견을 좁혀야 될 부분은 중국 문제에 대한 이견인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이시바 총리는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중국의 힘에 의한 이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명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구태 우려 명시해서 양안 문제에 발을 디딜 필요가 없으니까 중국이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 양국 간의 관계는 경쟁, 협력, 대결, 대립적인 측면이 상존한다라고 하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통해서 다소간의 일본과의 거리를 두면서 실용 외교, 괜히 우리가 남의 분쟁에 휘말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국익의 관점에서 입각한 외교적인 또 노선을 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내일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언론들이 보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조기 재개됐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일본과 중요한 경제 안보적인 유대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협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카드를 챙겼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엠바고 때문에 자세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동경에 있는 오래된 유명 호텔, 한국 기자단 프레스룸이 설치되어 있는 로비에서 밤 늦은 시각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동경에서 고발뉴스 이상호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